갈등 이론과 실제를 강의할 사회갈등연구소장 겸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 박태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제4강 사실 확인과 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확인은 이제 우리가 팩트 파인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사실관계 확인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절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 프로세스에 관한 사안인데요. 그 절차가 갈등 해결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사실 확인과 관련된 공부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제 요즘에는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SNS가 활성화되면서 어떤 것이 사실인지 이를 분간하기 굉장히 어려워진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실을 또 확인하기도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 있고, 또 의도적으로 또 가짜뉴스, 페이크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는데 활용하기도 하는 등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갈등 상황에서 사실 확인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 그 다음에 사실 확인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필요한 노력들을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팩트도 있고, 이제 트루스, 그 사실할 때 트루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보통 사실이라고 할 때는 이제 의사결정과 분쟁을 위해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기초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연구 방법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의 조각, 뭐 이렇게 그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간단하게 그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갈등 상황에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 정보들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제 뭐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 개발 면적, 뭐 매립 비용, 피폭량, 뭐 복지를 위해서 투입된 예산 등과 같이 우리가 보통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정보들을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에는 대체로 이제 한 세 가지 종류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사실, 원자력 피폭량이 얼마냐,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또 뭐 요즘 같으면은 그 서산 지역의 당진 화력, 뭐 당진이나 서산 지역의 그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가지고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 이제 기술적인 그 사실이라고 볼 수 있죠. 다른 말로는 이제 과학기술적인 이제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실에는 법적인 사실도 있죠. 뭐 우리가 그 한일 문제에 있어서 징용 자들에 관한 1965년 한일 협약과 관련해서 사실이 무엇이냐, 진실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법적인 사실, 당시에 그 협약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것을 포함해서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 외에 이제 선거법을 위반했느냐, 뭐 그다음에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 뭐 이게 누구의 땅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인 사실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런 거면 역사적인 사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몇 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정조 개혁에 가장 크게 반발한 집단은 누구였었느냐, 이렇게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어떤 것이 사실이었느냐, 뭐 이런 거. 그런 이제 여러 차원의 사실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면에는 뭐가 있냐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불확실성은 고난도의 사실 확인 작업을 통해서 줄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불확실성을 줄이냐면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객관적인 근거 이자 문제 해결의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에 관한 중요성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가치 판단을 하기도 어렵고 자기 주의 주장을 접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에 관해서는 대체로 사람들이 동의하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 이 사실 확인이 문제 해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의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도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모든 불확실성을 다 규명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차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필요해서 사실 확인을 구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까지 최대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지 불확실성 자체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새만금 잘 아시는 새만금 갯벌에 동진강 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인데 이걸 어느 정도까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강우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건 좀 어렵잖아요. 따라서 이 불확실성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하급수적인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목적은 가능한 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분쟁 해결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확인과 관련된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좀 살펴보면 전문가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전문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되지만 실제로 전문가가 그렇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언제든지 제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수의 전문가들이 서로 모순되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사실 확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옛날에 새만금 관련해 가지고 새만금 방주제를 건설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한쪽에서는 새만금 방주제를 쌓으면 외해 쪽에 새만금 바다 쪽에 어마어마한 쇄골 작업이 일어나서 결국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 흑산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의 전문가들은 방주제를 막으면 방주제 바깥쪽에 결국은 다시 모래가 쌓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회복될 것이다. 자연 회복력에 의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결국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우도 있고 지을 스님으로 유명한 천성산 같은 경우에도 그 위에 천연 늪지가 있었잖아요. 도롱뇽이 사는 거기서 이제 그 밑에다가 도시철도 고속철도 터널을 뚫는 경우에 결국은 물이 빠져가지고 그 정상부에 있는 천성산 정상부에 있는 늪이 말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터널을 쉴딩을 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정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결국은 과학적으로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대중이 이해를 못해서
못해서 결국은 그 효과가 그 반감된 경우도 많이 있죠.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대중들이 그 결과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 받아들이기도 어렵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불확실성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데 그 가장 좋은 기술 분석이라 하더라도 핵심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확실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보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항상 걸려 있는 거죠. 거기 예로 들어놓은 새로 건설되는 화학 공장에 대한 분석에서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이게 90%를 받아들일 것이냐, 9% 가능성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1% 가능성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뭐 이거에 따라서 그 불확실성의 정도가 다 다르죠. 그렇죠? 한 1% 정도면은 뭐 그 정도면은 99% 가능성과 1%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뭐 그 정도는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1%가 굉장히 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의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항상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면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이해 당사자가 어떤 결과를 사실로 받아들일지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결국 그 결과를 어떤 결과를 수용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의 몫이 된다. 즉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것을 수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사자 간의 합의의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로 이제 결정 연기와 이제 깊이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에 당사자들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 위해서 반복적인 연구를 요구하거나 시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확실성에 대한 요구는 문제 해결을 무한정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건 뭐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견에 반대하거나 이제 주의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불확실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해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요구가 때에 따라서는 문제 해결을 오히려 그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불확실성을 제로 상태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많은 비용이나 많은 시간이나 많은 정성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근원적으로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들로는 그 불확실성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일 수 있거든요. 이제 따라서 결정 연기나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기술적인 복잡성에 의해서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이해관계자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경우에 이런 기술적인 복잡성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관계자들이 잘 이해하게끔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이죠. 쉽지 않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조사를 하는 거죠. 공동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joint fact finding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특별한 그 전문가한테 의뢰할 경우에 공신성,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내용을 구성을 하는 거죠. 사실관계를 어떤 내용으로 어떤 수준까지 할 것인지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공동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전 관련된 안전성을 시민사회, 뭐 정부, 그다음에 그 한국수력원자력, 그다음에 이제 뭐 관련 전문가 이렇게 공동으로 팀을 꾸려가지고 하는 방법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조정이라고 하는 거, 데이터 미디에이션 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해관계자들 간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에 결국은 이제 상대의 의견이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그 제3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해서
사실관계 조사를 하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죠.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공동조사라고 하는 것은 갈등 상황에서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어떤 불확실한 사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논의하여 연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간의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들이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제3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관리 감독을, 사실관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트 첫 번째는 검토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러니까 돈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재원을 상대방이 제공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두 번째는 검토를 담당한 전문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이것이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결과를 이해관계자들한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전문가들이 검토 결과를 일반인에게 이해시키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영향에 관한 연구인데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 문화,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은 의사결정과 갈등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댐을 건설한다고 하면 그 댐 건설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한테 먼저 최대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만 사람들이 속았다 내지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 법에 공고공람이라든지 설명회, 공청회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 주민의견 수렴과 또 정보 제공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들이 이런 공식적인 절차에 대해서 신뢰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따라서 이런 과정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은 알려진 것 혹은 알 수 있는 것과 정확하고 신뢰할 만하게 알기 어려운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비교적 과학기술적인 노력 등등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것, 쉽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것하고, 근원적으로 불확실성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어려운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가치 판단에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좋고, 확실성, 불확실성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부분은 그것하고 좀 구분해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예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홍수로부터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100년에 한 번씩 오는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댐 높이를 정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100년에 한 번씩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매년 초래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얼마로 더 댐의 높이를 높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런 경우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파악하기 어려운 자료를 구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포인트 두 번째는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한 부분으로 그렇다고 그냥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주어진 범위와 시간 내에서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포인트 세 번째는 기대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과 같은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겠죠. 이건 잘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포인트 네 번째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댐이 200년 만에 한 번씩 올 상황을 대비를 해가지고 댐을 건설한다면 댐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경제적인 손실,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보다는 오히려 만약에 그런 사고가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피해가 적어질 수 있도록 다른 보완적인 조치, 주변에 이제 제방을 좀 더 보완한다든가 하는 방식 등으로 이런 보조적인 수단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결국은 많은 갈등이 일반인들의 이해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기술 등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만 그 결과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알고